본격적으로 다음 주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구하러 떠나보겠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의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박철순, 송률 매니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일단 그 얘기부터 시작하고 갈게요. 네. 예, 우리 앞서서 이제 이벤트가 있다고 예고를 드렸습니다. 왜 이벤트가 있냐? 지난주에 저희가 그 종목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송률 매니저의 종목이 5%를 찍지 못하면 치킨을 걸겠다 이렇게 예비를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벤트가 있다라는 거는 5%는 좀 못 미친 것 같아요. 뭐 이번 주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뭐 사실 나 진짜 천재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벤트를 딱 이 타이밍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벤트는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고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어려웠는데요. 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대응이기 때문에 오늘 치킨 일단은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었죠.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종목이 한 2,500여 개 정도 되는데 월요일에는 한 2,000여 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 2,300여 개, 그다음 수요일에는 2,400여 개 하락을 했었는데 굉장히 수급 불균형 형상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뚜렷했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앞전에도 이제 앵커님도 저한테 에코프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었냐면은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 주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굉장히 수급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우리가 많이 겪었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실적 시즌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던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들 특히나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2차 전지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과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약간 여기 두 테마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약간 실적 위주로 좀 봐야 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전에 수주했던 내용들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조선주도 조선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전에 수주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영향이 미쳐진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번 주에 하락을 예상하고 그 이벤트를 제가 제시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오늘 5마리를 협찬을 또 해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오늘도 한번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 종목을 맞춰주시는 걸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 두 분 그리고 문자로 세 분 이렇게 정답자를 추릴 예정입니다. 오늘 살짝 미리 두 분께 들어보니까 오늘은 지난주만큼 저번만큼 그렇게 종목이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좀 받아보면서 만약에 너무 정답이 안 나온다 그때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박철순 매니저께도 여쭤볼 텐데 사실 이 주식을 한 그 기간이 좀 짧을수록 이런 하락이 생기거나 변동성이 생기면 좀 덜컥 겁을 먹기 마련이에요. 네. 이런 변동성 우리 전문가들은 좀 걱정 없이 바라보나요? 어때요? 아니요, 걱정되죠. 걱정됩니까? 네, 왜냐면 이번에 사실 이번 주에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정도로 큰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주가가 밀렸던 상황이 제 기억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저도 거의 처음 겪는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속된 말로 멘붕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시장을 이끌었던 섹터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가 무너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투심이 무너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분명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현금 보유량은 조금은 남겨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반도체 저는 결국은 갈 거라 보거든요. 다시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아직은 조금 사람들이 예전처럼 불과 저번 주처럼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엔 좀 불안해요. 왜 이번 주에 한번
타격을 받았거든요. 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봤죠. 네,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인을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할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해도 조금씩만 저점에서 반등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번에 뭐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재고 조정 다시 한다고 말이 나왔었고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있습니다. 바닥은 당연히 찍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업황이 하반기부터 이제 개선이 되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게 되면 분명히 반도체는 2차전지처럼 또 한번 시장을 이끌고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중장기로는 분명히 천천히 담아갈 종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2분기, 1분기 때 업황이 안 좋았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 안에 있는 대표 종목들 기대감은 있어도 실적은 안 좋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각 개별 종목별로 실적 발표일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전으로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히려 실적이 나와서 그게 소화가 되고 나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그때 좀 더 비중을 강하게 실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실적 시즌 지나고 있으니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실적 시즌에는 실적 좋은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업황 좋은 섹터,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이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뭐 SM이라든지 YG와 같은 이런 엔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실적 잘 나올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하반기 충분히 기대감 가지시고 좋은 성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철순 매니저는 늘 실적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실적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네. 자동차는 왜 그런 거예요? 실적은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기대가 굉장히 큰데 주가는 좀 심심하더라고요. 자동차에서 어떤 부분? 뭐 예를 들어 현대차. 일단은 근데 사실 이 현대차라든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전통적으로 중장기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실 수출 비중이 많지 않았고 내수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사실 장기 투자했을 때 그걸 잘 안 가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투자했으면 지금 손실입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섹터인데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지 않으면 사실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투자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뀌었죠,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수출 대수라든지 성장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뭐 좀 무겁고 시장에서 관심은 오히려 좀 더 중소형주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라든지 2차 밴더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자동차 업종에서는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시장에서 역시나 수급이 쏠리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지금 조선이라든지 2차전지 약간의 변동성은 좀 감안하셔야겠지만 관심이 있는 쪽 섹터를 공략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률을 아마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유내감님께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통해서 우리 박철순 매니저 잘생겼다고 이렇게 또 칭찬글을 남겨주셨는데 외모 칭찬이 좋습니까? 아니면 주식 잘한다는 칭찬이 좋습니까? 주식이 좋습니다. 주식이 더 좋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얼마나 또 잘생겼는지 또 크게 클로즈업을 해주신다고. 방송이 약간 정체성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뭐 예능 방송입니다. 네. 예, 예능 주식 방송 상한가 스페셜 구해줘 다음 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잘생긴 매니저가 한 분 있거든요. 이쪽도 한번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송율 매니저께도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율 매니저께는 그거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동안에 수급 쏠림이 있었던 게 어느 정도 아마 이번 주를 통해서 완화되지 않을까, 다음 주는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형성하게 만들었는데 일단 완화가 될지 여부, 그 다음에 완화가 된다면 이 수급이 어디로 쏠릴지 이 예측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두 섹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웠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중요한 거는 단기 이벤트를 갖고 있는 섹터가 어떤 게 있냐, 이걸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약간 수급이 좋았었죠. 로봇도 괜찮거든요. 로봇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 엮이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또 방산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방산도 이제 다양한 단기 이벤트로 볼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방산하고 로봇 외에도요. 지금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 같은 경우 굉장히 2분기 호실적 관련 내용 나오면서 수급이 좋았었는데 앞전에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굵직굵직한 수주를 쌓아뒀던 섹터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된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죠. 예.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패닉을 겪었었는데 수요일부터 빠르게 회복했던 섹터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4조, 기아차 같은 경우는 3조 4천억 가량 이렇게 달성을 했었는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요 무거운 현대 기아와는 달리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는 23%가량 올랐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어느 정도가 이제 대형 고객사 향 매출이 있는지와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전에 이제 우리가 전통 산업이라고 불렸었던 약간 엔진과 CSC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전기차랑 수소 이런 친환경 모멘텀이 묻어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래도 지금부터 수급이 분산된다고 하면은 단기 이벤트가 있는 로봇이나 방산 그리고 이제 실적 바탕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조선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두 분이 가지고 오셨던 섹터와 그리고 종목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해보죠. 수익률 띄워주세요. 자, 폐배터리가 최고가 기준으로 13.74%, 그리고 자동차가 부품이 1.15%. 그래서 이제 치킨을 쏘게 된 겁니다. 자, 폐배터리가 성일 하이텍이었는데요. 리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성일 하이텍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소개를 해드리고 월요일 날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화요일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목표가를 16만 5천 원을 제시해드렸었는데 아쉽게도 터치를 하지 못하고 내려온 상태예요. 하지만 일단은 손절가까지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고요. 오늘 또 극적인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일 하이텍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회사고 실적도 가장 잘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폐배터리 시장도 뒤따라서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처리라든지 후처리까지 모두 가능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중에도 전처리 쪽에서는 가장 많은 물량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 폐배터리 시장이 부각이 되게 되면 사실 성일 하이텍이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25년도까지 캐파 증설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보통 캐파 증설을 하는 거는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회사가 앞으로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나올 거를 예측을 하고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공장을 늘려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실제로 수요가 예상대로 늘었을 때 제품을 빨리빨리 공급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캐파 증설하는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또 편입됐던 GM텍을 통해서 이제 NC 복합액 관련된 매출도 앞으로 하반기 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실적이 올라갈 만한 아주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도 계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와 손절가는요. 지난주와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6만 5천 원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뭐 이번 주에 어느 종목을 매수를 했건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들은 아마도 조금 물려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종목에 대한 그 펀더멘탈 그리고 본질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우리 자동차 부품인데 지난주에 이 자동차 부품 종목 맞추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수 AMS였거든요.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수한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비중 중에 94%가 대기업향 매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주요 고객사로는 현대 트랜시스 그리고 현대기아차, 현대위아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형 거래처를 두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대기아차가 인도 공장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수 AMS의 인도 공장 캐파가 약 한 1,000억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인도 시장도 확대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실적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매출액이 9%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매직이죠. 작년 대비했을 때 35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바닥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전반적으로 패닉이었는데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약 한 10% 정도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기아차 실적 발표도 있었고 현대차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드린 가격 전략 안에서는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수 AMS에 대한 리뷰까지 살펴봤고요. 5%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치킨 5마리를 걸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늘
나가는 두 분의 탑픽 종목을 맞춰주시는 게 저희의 이벤트 주제고요. 함께 나란히 써주셔야 됩니다. 유튜브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드는 샵 2034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세 분 각각 해서 총 5분께 저희가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작을 해볼 텐데 두 분의 다음 주에 유망 섹터를 한번 보고 맞춰야겠죠? 자, 두 분의 유망 섹터 어떤 쪽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앞서서 우리 송일 매니저가 이미 힌트를 좀 줬어요. 로봇과 방산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 로봇주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초에 가장 또 집중받았던 섹터였는데 그야말로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던 대표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단기 조정, 특히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마 로봇주를 예전에 사신 분들은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이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로봇주 약간 빠졌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상승할 만한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되돌림이 좀 강하게 나왔던 그런 섹터였어요. 그래서 이 수급 유입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타 섹터 대비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의 다음 주 헬프 섹터는 로봇이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송일 매니저는 방위산업, 방산을 가져오셨어요. 예,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수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던 섹터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최근에 받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방위산업 최근엔 조금 이제 수급이 저조했지만 지금부터는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가지고 온 그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히기에 그렇게 뭐 어렵습니까? 아니면 좀 비교적 괜찮습니까? 로봇 섹터를 그래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이면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다가 아니고 쉽게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게 방산이라고 하면 또 종목 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난이도는 있는데 또 이렇게 맞추기 힘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정답자 뭐 나오는 거 보면서 중간중간 힌트는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PT도 함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로봇 얘기를 먼저 좀 나눠주고 계셔서 저희 로봇 PT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는 PT를 위해서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로봇 어떤 종목일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두 종목을 함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문자 샵 2034로 받고 있습니다. PT 바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주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기존에 좀 고점에서 사신 분들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섹터일 수가 있는데요. 하반기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정말 좋은 성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봇 섹터 좋은 이유 PT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 보시면요. 자, 로봇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로봇 산업 안 좋다. 아직 먼 얘기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안 나오죠. 요새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측 상단, 좌측 상단을 보시면요. 4년간 서울시가 로봇 산업에 2천억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LG전자도 호실적 속에서 전장 그리고 로봇 쪽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대기업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 첫 공개 협업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 이게 뭐냐면 올해 초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유상증자를 참여하면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로봇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뽑히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LG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로봇 사업에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로봇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 뉴스들을 보다 보면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A란 로봇 관련 회사와 B란 로봇 관련된 회사들, 뭐 그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MOU를 체결하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장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일단 로봇주 성장 기대 요인 아주 어떻게 보면 러프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노동력이 계속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로봇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산업에 대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지금 로봇 기술들이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자, 예전에는 사실 이 정형화된 공간에서 정말 반복적인 작업밖에 안 했었어요. 수동적인 작업밖에 안 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로봇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비정형화된 공간에서 약간 범용화된 작업을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바뀌는 환경에도 적응을 해서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로봇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제 활용할 만한 로봇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 수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로봇 기업들의 협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에 대한 공동 개발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좀 제고시키고 그다음에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의 어떤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MOU 체결 내역들을 보면요. 작년 전체 1년 동안의 MOU 계약 내용을 숫자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만큼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국내 로봇 기업, 요건 이제 과거의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계 추이입니다. 주가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 올해 들어와서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투심이 살아나면서 급등들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급등이 많이 나왔죠. 대표 종목들은 정말 뭐 2배는 쉽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고 그 이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을 추가로 인수를 했던 이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도 있었어요. 4월 27일 날 지능형 로봇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형 수주도 있었습니다. T로보틱스가 올해 1.5조 규모의 수주를 했죠. SK온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이 또한 굉장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줬습니다. 왜? 이렇게 큰 규모의 로봇 계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시장, 이제는 이게 기대감만이 아니구나. 실적으로 나오는구나. 근데 그 실적이 작은 규모가 아니라 조단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사업을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더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모멘텀은 없냐? 지금 지루한데 추가 모멘텀이 없냐? 다음 장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모멘텀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도 아마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때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코멘트를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로봇을 공급하는 공급자에게도 정책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로봇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수요자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쪽 분야에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로봇이 산업 전반적으로 다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로봇 산업을 다 성장할 수밖에 없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게 상반기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업계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제가 6월 달이 지나고 지금 7월 말이 됐는데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게 이거입니다.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에요. 이게 사실 가칭이긴 한데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자, 요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계속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때는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점차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하반기 때 공급 관점에서 정책 지원도 나올 거고요. 수요 관점에서 정책 지원도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 하반기 베팅할 종목을 찾는 분들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죠. 물론 이왕이면 실적 나오는 종목이면 더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책 발표는 항상 모든 섹터에게는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 전략, 첨단 로봇 산업 전략이 언제 나오느냐, 요거 일정 매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상장 예정이 되어 있는 로봇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기대감이 가장 높으실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 5개에서 6개 정도가 올해 하반기 때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심사 넣어보고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 기업들, 두산 로보틱스, 러셀 로보틱스, 뭐 나우 로보틱스 등등등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상장을 해서 일단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상장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에선 당연히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수급을 더 유치시킬 수 있는, 수급을 더 땡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봇 종목들이 많아질수록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지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률은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이 너무 적으면 사실 투자가 좀 어렵거든요. 이제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 종목 수가 많은 섹터처럼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는 더 로봇 종목들 골라서 투자하는 재미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그중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협동 로봇, 그다음에 부품, 그중에도 감속기 쪽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 로봇 쪽, 어떻게 보면 물류 쪽이죠. 이 세 개 분야를 좀 많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지금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쿠팡 같은 기업들이 보시면 물류 로봇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어마어마한 물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물류 로봇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물류 로봇 시장을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류 로봇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가파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가파라진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자, 그다음에 로봇의 어떤 구동이 고도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봇이 섬세화된다라는 건 뭐냐면 인체로 치면 관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절은 어떻게 보면은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감속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속기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한 니즈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 최종 구매자들의 어떤 니즈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 필요한 게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시장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야, 협동 로봇, 그다음에 감속기 쪽, 그다음에 물류 로봇, 이동 로봇 쪽, 이쪽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이 표는 잘 아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어차피 제가 요거 받아보실 수 있는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표에서도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 뭐냐? 협동 로봇 쪽은 단기적 관점, 중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 모두 다 매력적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물리 로봇 쪽도 다 오버웨이트입니다. 전부 다 단기, 중기, 장기 매력적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시면 쭉 내려가다 보면 서비스 로봇 쪽에서는 역시나 물류 로봇이고요. 이쪽에서는 부품 쪽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부품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감속기 쪽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실게요.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 그럼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겠느냐 보시면, 자, 로봇 관련된 기업들 관심도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도 레벨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기 테마성 종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려면 아주 오래 걸릴 만한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으로 테마성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깔려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적고 안전하게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인지, 그래서 중장기 접근 가능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별하실 때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협동 로봇, 물류 로봇, 그리고 부품 쪽에서는 감속기 쪽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의 성장은요, 사실 타 산업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로봇 안에 들어가는 것들 많이 있죠.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반도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센서도 들어가고요. 카메라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로봇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로봇에 들어가는 제품들, 부품들,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들도 동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에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묶어서 좀 넓은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왕이면은 글로벌 대표 로봇 기업들, 사실 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과도 경쟁해볼 만한 기술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해외 쪽이라든지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거래를 했던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에 대한 PT를 쭉 들어보셨습니다.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발전 그리고 주가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또 제 오른쪽에는 민소 아나운서가 자리를 했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를 두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송율 매니저요. 예, 뭐 물류 로봇이랑 감속기 위주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최근에 좀 우리가 대두화되는 게 서빙 로봇도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데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0에서 60%가 중국산이라고 하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빙 로봇 같은 경우는 전망이 조금 어떨까요, 앞으로?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LG인가 삼성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서빙 로봇 쪽으로 삼성이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서빙 로봇 쪽도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 그죠? 이 서빙 로봇이 중국산이 너무 많다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뭐 그쪽을 경쟁업체들을 좀 쳐내기 위해서 뭐 삼성이라든지 LG 정도면은 충분히 그 정도 기술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은 좀 더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좀 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물류라든지 아니면은 협동 로봇 쪽, 그 다음에 감속기 쪽,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민소 아나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봤을 때 최근에 AI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AI 관련 로봇은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좋죠. 어? 추가 모멘텀입니다. 아, 추가 모멘텀. 네. 지금 근데 뭐 물류 로봇, 네. 감속기, AI 로봇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AI 로봇이 가장 꼴찌인가요?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을 잘 안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매수한 이후에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은 특히나 이제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응이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단기로도 어느 정도 올라갈 만한 확률이 있지만 혹시라도 지수가 밀리거나 했을 때 좀 빠지더라도 끌고 갈 만한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AI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AI에 너무 초점이 맞춰버리면은 이게 등락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류라든지 협동로봇 이쪽에서 좀 실적이 좀 나오고 거기에 AI까지 붙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추가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앞서서 세 가지로 나눠주셨어요. 협동, 감속기, 그리고 이동인데 좀 대표적인 종목들 이름 정도 좀 각각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힌트를 위해서는 아니고 또 접근하시는 분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잠깐만. 그러면은 너무 많은데요, 종목이? 너무 많습니까? 네, 좀 너무 대표적으로 해도 왜 뭐 대장주라고 부를 만한 종목이나 이런 것들 대장주요? 소개를 해주시죠. 대장주.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아직도 로봇주 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입니까? 대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왜? 삼성전자와 합의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오늘도 뉴스가 있었죠. 협력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감속기 쪽은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종목인데. 오늘 종목입니까? 네. 힌트가 하나 나가네요. 예, 네. 그러면은 그다음에 뭐 패스하고. 브이원텍 같은 종목들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대기업들과 일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이 있죠. 왜냐면 1.5조 규모의 SK와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대장주라고 불릴 만한 종목은 사실 변동성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튀기만 하는 종목보다는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대기업들과 레퍼런스가 있는 종목들이겠죠. 왜? 이미 대기업들과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저희 세 명의 별점을 한번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서 우리 세 명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전망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별점이 4개 반, 4개 반, 그리고 4개. 네. 평균적으로 다 4개 이상을 줬어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은데 송률 메이저 4개 반 이유요. 예, 오늘 삼성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로봇 전체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수급 영향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서 4개 반 드렸습니다. 저도 왠지 수급 쏠림이 이제 좀 분산이 되면서 로봇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개 반을 과감하게 드려봤고요. 여기에 플러스 뭐 미래 산업도 좋고 성장성도 좋은데 다만 저는 로봇주가 아직 테마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전만큼의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부 정책, 뭐 대기업과의 협업 이런 얘기는 이미 많이 들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를 뺐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으니까 이유 한번 듣고요. 바로 이어서 토픽 힌트까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 쪽 기대가 많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뉴스가 나왔었고 삼성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왔었고요. 협력 관계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긍정적인 뉴스만 쏟아지는 섹터가 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타 섹터 대비했을 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들어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잠시 전에 힌트를 드렸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본업이요. 감속기입니다. 근데 감속기 기업들 굉장히 몇 개 생각이 나실 텐데 본업이 감속기다. 이게 무슨 의미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탑픽 힌트는 본업은 감속기다였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답 맞춰주고 계신데요. 이 정답자가 한둘씩 나오고 있다는 지금 속보가 전해져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받을 테니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샵 2034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2034로 계속해서 이벤트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박철수 매니저는 자리로 모시고요. 이어서 송률 매니저의 방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유튜브는 좀 무료로 남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답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돈이 조금 드는 문자로는 정답자가 아직 다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산 PT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저번 주에 자동차 부품 가져와가지고 지금 치킨 이벤트가 하고 있죠. 근데 방위산업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 방위산업 좋다는 얘기 굉장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휴전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량 무기 생산 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계속해서 긍정적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 먼저 연간 방산 수출 수주액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인데 자, 앞전만 하더라도 연평균적으로 봤을 때 3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5년 동안 무려 50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22년 7월부터 급격한 성장을 이뤘죠. 이 수주가 지금 2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옆에 보시면요.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져 있죠. 최근 5년간 주요 방산 수출국의 수출량 변화 단연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랑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보입니다. 뭐 독일부터 해가지고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다양한 국가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굉장히 알아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수출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월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수출별로 단계가 있는데 지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이제 먼저 맨 처음부터 보시면은 1세대 방산 수출 그리고 2세대 방산 수출, 지금 현재 3세대 방산 수출이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아이돌로 보면은 1세대 아이돌, 2세대 아이돌, 3세대 아이돌이 있는데 그런 개념인데요. 자, 1세대부터 보시면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출했던 품목은 바로 탄약하고 부품이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부터 완제품을 수출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은 약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2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완제품을 수출하고 끝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제품까지 수출하고 여기서 파트너십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나라에다가 라이센스도 같이 협력을 하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생산까지 같이 하는 약간 복합적인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복합적인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약간 앞전까지만 보더라도 완제품 수출하고 끝이었는데 지금은 사후 AS까지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막대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범부처별로 지금 이제 막다른 굉장히 큰 지원을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앞전에는 단순히 물건을 팔고 끝났다고 하면은 지금은 파트너십 형태로 발전을 해서 추가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규모를 먼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7월이죠. 폴란드하고 124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방산 수출 규모는 연평균 30억 달러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3억 달러였는데 그중에 124억 달러가 바로 폴란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K2 전차도 있고요. 뭐 경공격기도 있고 천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이러한 앞전의 수주 내용들이 2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인데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앞전에 우리가 수주했던 내용들 지금 1차 계약까지는 완료가 됐고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폴란드와의 파트너십, 후속 사업 및 공동 개발. 제가 아까 첫 번째 장에 말씀드렸었죠. 지금 3세대 수출에는 단순히 완제품을 수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입국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형태로 나아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MLRS 그러니까 이게 다연장 로켓이죠. 다연장 로켓하고 차륜형 장갑차가 지금 폴란드하고 후속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폴란드가 왜 중요하냐? 지리적 요점을 굉장히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가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고 폴란드는 사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유럽연합에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도 무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었는데 유럽연합에서 입지가 크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폴란드를 중심으로 동유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지금부터는 약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글로벌 국방비 지출 안에서 유럽 비중 나타낸 표인데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점으로 나타낸 게 유럽 비중입니다. 보시면은 20%를 넘어섰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요. 무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독일에도 전차를 생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기 대량 생산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지금 납기를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2의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럽 무기 수입량 추이가 나와져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앞전에 지금 21년만 하더라도 골고루 점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22년부터는 대폭 성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고요. 그 위에가 바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동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동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랑 거의 국경이 가깝기 때문에 동유럽 특히나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기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지금 뭐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체코도 그렇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자, 9월 폴란드 키엘체에서 폴란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는데 이 전시회 규모가 어떤 규모냐면요. 매년마다 열리는 전시회인데 유럽에서 열리는 전체 전시회 중에서 규모가 3위입니다. 굉장히 큰 방위산업 전시회에 무려 여기에 우리 기업이 주도국 이제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쏠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자 10월에는 미국도 전시회를 합니다. 미국 육군 방위산업 전시회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이 참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라는 작지만 전시회는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무기 전시회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8월 초에는 폴란드 두다 대통령 방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 9월, 10월 이렇게 굵직굵직한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창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3개 종목만 가져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얘만 좋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거는 2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인데요. 지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무려 작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뭐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2년부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방위산업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수주가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 2분기부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에 대한 PT가 전해지는 동안 정답자가 모두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TV만 보시면서 문자 넣으시려는 분들 100원 아끼세요. 100원 아끼셔가지고 또 나중에 잘 이게 또 쌓이면 치킨 한 마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자 다 나왔으니까 문자는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방위산업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방위산업을 몇 주 전에 갖고 나왔던 것 같은데 방위산업이 사실 지금 실적이 너무 좋고 예전처럼 막 전쟁 이슈 나야지 올라가고 이런 섹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실적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최근에도 수주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너무 높고요. 앞으로 저는 뭐 실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별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또 이제 좀 이렇게 내려온 종목들도 좀 있어서 공략하기도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종목들도 많이 보여서
전 질문 딱히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는요? 저도 사실 질문이 딱히 없어요. 워낙 좋다고 하니까 뭐 폴란드 대통령 방한한다고 하죠. 9월 달에 전시 있죠. 10월에 전시 있죠. 매달 이제 이벤트가 있는 건데 그래서 방산주에 따로 리스크는 현재 시점에서 없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 리스크 있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납기일인데요. 아직까지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납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K9 자주포 납기를 정확하게 지켰고요. 사실 이 납기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다수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납기일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납기를 잘 지키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사실 하나죠. 수주량이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아까 이제 수치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평균 30억 달러 규모였는데 지금 뭐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173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납기일에 대한 리스크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꾸준하게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리스크보다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주량이 이렇게 쌓였을 때 약간 우리가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게 실적 당연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미 폴란드향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힌트가 될 것 같은데 뭐 정답자는 이미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뭐 별다른 질문은 많이 없는 것 같고 바로 별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명의 별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이야, 많이 주셨다고 했더니 5개를 주셨고 저와 민수 아나운서는 4.5개씩. 야,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별점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 앞에서 다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바로 탑픽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힌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폴란드향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위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동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실적 고성장 중인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률 매니저도 자리로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치킨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로 2분, 또 그리고 문자로 3분을 모두 다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하나씩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 박철순 매니저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SPG와 SBB테크 이 둘 중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본업이 이제는 감속기인 SBB테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작년 사업 보고서만 보셨으면 아마 이게 주력 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 1분기 사업 보고서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감속기 매출에 대한 고성장이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가 바로 SBB테크입니다. 감속기 쪽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죠. 사실 2021년도까지는 베어링 쪽이 거의 주력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한 20% 후반대까지 감속기 매출 비중이 높아졌고요. 올해 1분기 때 2023년도 1분기 때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매출 비중이 오늘 확인해 보니까 44.7%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주력 사업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속기 시장이 커지면서 이 회사의 매출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라서 회사 실적은 기존의 베어링보다는 더 많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일단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또한 차별화된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납기 기간이 타 회사 대비했을 때 좀 짧습니다. 이 또한 상당한 강점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증설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최대 주주가 KPF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통해서 300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했었죠. 그래서 전환사채였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로 300억 원의 자금을 받아서 이거를 250억 원 정도는 2025년도까지 설비 투자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50억 원은 운용 자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캐파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감속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발맞춘 선제적인 투자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감속기 캐파는 한 5만 대 수준인데 2025년도까지 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 효과 중장기 기대감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다음에 매출처 확대에 대한 부분이 이 회사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이라든지 수명이 증가된 감속기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가면서 신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장점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협동 로봇 기업향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가 끝나면 수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때 추가 수주 공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 기대감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좀 쉬다가 이번 주에 조금 저점이 무너졌지만 다시 반등 나오면서 지난 7월 초중반의 저점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점에서 진입하기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매수가는요. 36,700원부터 37,450원 밴드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인데 2차 목표가도 잡아드릴 겁니다. 길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1차 목표가 45,000원, 2차 목표가는 6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2,500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박철수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SBB 테크였고요. 2차 목표가까지 6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송률 매니저의 탑픽 종목 들어봐야겠죠? 예, 뭐 하기 전부터 다들 맞추셨던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전사 부문 거의 전반적으로 지금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레일 솔루션, 그다음에 디펜스 솔루션, 에코플랜트 사업을 크게 영위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디펜스 솔루션입니다. 상반기만 기준으로 5조 9천억 규모의 수주량을 확보해준 상태인데 지금 추가적으로 폴란드랑 협상을 하고 있어서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플랜트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확대와 북미 진출로 인해서 매출량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폴란드향 매출입니다. 폴란드향 매출, 특히 K2 전차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지금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한 56대 정도 실적에 반영이 되고 2025년 같은 경우는 96대 정도가 지금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이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매직이죠.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후년부터입니다.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36,000원이었는데요. 매수가는 36,000원부터 31,100원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3,500원, 손절가는 28,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률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현대로템이었고요. 하단에 가격 전략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종목이 모두 다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모두 드릴 순 없고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선착순 안에 들었는지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 쪽 공개를 해볼까요? 자, 유튜브 먼저 띄워주시죠. 예, 당첨자는 롱롱이 하트님 그리고 파미나님이 됐습니다. 롱롱이님, 파미나님 아이디가 제가 익숙한 걸 보니까 한번 더. 맞추셨던 분 같은데 네. 역시 이번에도 우리 두 분께서 맞춰주셨습니다. 자, 두 분은 저희가 또 전화를 달라고 요청을 드릴 겁니다. 해당 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번호 확인한 후에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문자 정답자를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1724-7564-3865 쓰시는 분들 당첨이 되셨습니다. 두 종목 함께 맞춰주신 선착순 세 분께 저희가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가 좀 이번 주에 좀 시장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 치킨을 송률 매니저가 거하게 또 쏴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앵커님 아까 뭐 시청자분들한테는 뭐 100원 아끼셔야 된다고 문자 보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거침없으시죠? 예. 여러분들 뭐 지금 전체적으로 증시는 안 좋은데요.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또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많이 안 좋게 볼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철수 매니저도 이렇게 치킨 쏘는 거 보니까 좀 멋있고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치킨 안 좋아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좀 힘주고 응원하려면 네. 치킨 또 다음에는 한번 목표가 다음 주에 달성 못하면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1차 목표가 45,000원이었어요. 다음 주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우리 박철수 매니저 차례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좀 낮춰도 됐나요? 이제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방송 다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무료 방송 이야기 짧게 듣고 밴드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또 로봇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로봇주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 상당히 좀 지루하고 힘든 시기일 텐데요. 하반기 분명히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요. 협력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기대감이 높으니까 좀 더 지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SBB 테크 관련된 내용들 제가 정보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까지도 만들어놨으니까요. 요 정보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박철순을 검색해 주시고요. 송률 매니저요. 예, 치킨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뭘 가져올까? 근데 지금 뭐 현대로템 가져왔는데요. 현대로템 외에도 지금 이제 다양한 모멘텀, 실적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 확인하시려면 네이버 밴드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밴드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구해줘 다음 주는 마무리하고 섹터 레드앤블루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좀 많이들 주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에 또 이런저런 종목들,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중에서 다음 주까지 잘 갈 섹터들 어떤 것이 있는지 잠시 후에 섹터 레드앤블루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는 중간에 저희가 별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수 아나운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와 송유일 매니저 두 매니저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로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3점을 받았고요. 로봇이 단기 테마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다고 합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또 인건비의 상승이 로봇 사업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봤는데요. 여기에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정부의 정책까지 나와주면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 배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봇 섹터 내에서도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물류 로봇과 감속기 쪽으로 보면 좋다고 하는데요. 관련 탑픽으로는 SBB테크를 제시했습니다. 동사의 감속기 매출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증설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SBB테크의 목표가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에 송유일 매니저 방위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14점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글로벌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습니다. 현재 글로벌 국방비 지출 내에서 유럽 비중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을 보면 좋다라고 하는데요. 관련 탑픽으로는 현대 로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 사업 부문의 수주 잔고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요. 수출에 있어서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실적 고성장 구간에 있다고 하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가람, 최진웅 매니저와 함께 섹터 레드앤블루 함께 해볼게요.